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일요일 오후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생각보다 미주은 알람이 일찍 울려서 놀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요즘 초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제 아들이 학교에서 파워포인트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아들과 오랜만에 퀄리티 타임 보내면서 파워포인트 제가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크립트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했고요. 이제 방송 녹화해서 빨리 올릴 생각입니다. 마음이 좀 바쁘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제 제가 방송했던 기업 매출에서 주가를 본다라는 소제목의 영상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기업을 우리가 15개나 되는 종목의 그 매출 상황 그리고 주가의 변동을 함께 비교를 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좋은 모습 보였던 종목이 구글이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의 선, 오렌지색의 선이 꾸준히 올라가는 아름다운 곡선을 보이는데 주가의 변동은 그 매출의 상승세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의 주가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구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구글의 5년 후 예상 주가 함께 계산해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7월 26일 일요일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 예상 주가 산정 방법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빠르게 훑어보고 지나가고요. 두 번째는요. 구글 5년 후의 예상 주가를 미준 저와 함께 직접 계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 짧은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아이들의 사진을 바꿔봤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바로 들어갑니다. 예상 주가 산정 방법 리뷰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 종목의 예상 주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멀티플 메더드라는 방식을 이용을 하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가치주와 우량주에 적합한 방식인데요. 즉, 한 종목이 그 기업이 이미 비즈니스가 정착이 되었고 넷 인컴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종목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방식은요. earning per share를 price to earning ratio와 곱해주는 그렇게 해서 타겟 프라이스를 만들어내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earning per share는 마켓의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보통 5년 정도는 내놓거든요. 그 5년치 예상 earning per share를 가지고요. price to earning ratio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과거 5년 동안 평균을 내서 마켓이 받아들이는 PER ratio가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그 두 가지를 곱해서 타겟 프라이스를 산정을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성장주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성장주 같은 경우는 아직 비즈니스가 꾸준히 올라가는 사이에 있고 그리고 넷 인컴이 꾸준히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넷 인컴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많고 만약에 흑자가 발생한다 그래도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서 그 인컴을 가지고 상정하는 earning per share를 이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revenue per share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revenue per share 역시도 전문가들이 예상해놓은 5년치 레비뉴를 가지고 우리가 산정을 하고요. price to sales ratio랑 곱해줌으로써 주로 레비뉴에 따라서 주가가 같이 올라간다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이 성장주의 타겟 프라이스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의 향후 5년 후의 예상 주가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옵션 1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 텐데요. 옵션 1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arning per share를 price to earning ratio로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먼저 earning per share EPS estimate 지금 5년치를 마켓의 전문가들이 전망을 해놨잖아요. 2020년에는 42.5달러, 2021년에 54.9달러, 그러다가 2025년에는 지금 95.7달러까지 구글의 EPS가 상승할 것으로 마켓의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내놓았습니다. 이 수치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수치는 우리가 PE 레이시오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PE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 최종 PE 레이시오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과거의 PE 레이시오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여기 보시면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 분기의 PE 레이시오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계속 변하죠. 26, 33, 28, 27, 58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요. 다시 23, 29로 떨어지고요. 지금 현재 한 30 정도 하는 구글의
구글의 PE 레이쇼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년치의 평균을 구해보면요. 32.25라는 PE 레이쇼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32.25라는 PE 레이쇼를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요. 구글이라는 종목을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그런 투자자들의 경우 구글의 어닝, 즉 넷 인컴의 한 32배까지는 내면서도 구글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타겟 프라이스는 어닝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타겟 프라이스는 95.97 여기서 따왔죠. EPS 에스티메이트 2025년에 95.97달러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는 지난 5년간의 평균을 내보니까 32.25배. 그래서 두 개를 곱해보면 2025년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구글의 예상 주가는 옵션 1을 이용해 보면 3,000달러가 조금 넘는 그런 예상 주가를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옵션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레비뉴를 가지고 레이시오를 계산해서 예상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뮬러 다시 한번 보시면요. 타겟 프라이스는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다. 그런데 여기서 레비뉴 퍼 쉐어는 마켓의 전문가들이 전망치를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직접. 레비뉴 퍼 쉐어 같은 경우는 즉 2025년에 레비뉴 포캐스트,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지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5년에 레비뉴 포캐스트를 가지고 거기서 쉐어 아웃스탠딩,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발행 수를 가지고 나누면 레비뉴 퍼 쉐어가 계산이 되겠죠. 5년 후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25년에 마켓의 전문가들이 예측한 그 매출의 포캐스트는요. 336.88 빌리언입니다. 그러면 336.88 빌리언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발행 주식의 수가 몇 개인지를 보면 336 밀리언이거든요. 그러면 336 빌리언을 336 밀리언으로 나누면 레비뉴 퍼 쉐어, 이 5년 후에 구글의 레비뉴 퍼 쉐어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1,000달러가 조금 넘는 레비뉴 퍼 쉐어가 우리가 2025년에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구글의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겠죠.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역시 계속해서 매 분기 다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쭉 나열을 해보면요. 평균치를 내면 6.47이 나옵니다. 여기서 6.47을 다시 한번 쉬운 말로 해석을 해보면 구글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경우 구글이 1년 동안 만들어내는 그 매출의 한 6.5배 정도는 지불을 하면서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구글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타겟 프라이스 옵션 2는요.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레비뉴 퍼 쉐어를 바로 알 수 없으니까 레비뉴 5년 후에 레비뉴 포캐스트 나온 거를 shares outstanding 발행 수로 우리가 나눴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지금 1,000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이 나왔고요. 곱하기 6.47배 그게 지금 우리가 과거 5년 동안의 평균을 낸 price to sales ratio잖아요. 이렇게 두 개 곱해 보면 2025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구글의 예상 주가 옵션 2의 경우 6,400달러가 넘네요. 엄청나게 높은 예상 주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 구글의 현재가가 한 1,500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을 계산해 봤을 때 옵션 1의 경우 우리가 계산해서 나온 그 수치가 3,000달러가 조금 넘는 그런 금액이 나왔죠. 즉 성장률이 105% 정도 되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옵션 2의 경우 우리가 6,483달러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6,400달러까지 구글이 예상 주가가 올라간다면 현재가가 1,500달러이기 때문에 무려 330% 3배가 넘게 뛸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되는 거죠. 얼핏 봐도 옵션 2는 너무 과한 포캐스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 2 같은 경우는 넷 인컴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거나 적자거나 아니면 들쑥날쑥하는 그런 성장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 주가를 만들어 보는 그런 공식이잖아요. 따라서 구글은 우리가 성장주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미 광고 마켓을 석권하고 있는 지금 제1인자고 그리고 꾸준히 넷 인컴을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가치주, 우량주에 오히려 더 가깝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까지나 우리의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옵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떤 수치가 더 실제에 가깝게 나오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계산을 해봤잖아요. 지난 10년 동안 구글이라는 종목의 매출이 올라간 곡선을 그려보고, 그리고 구글이라는 종목의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또 그려봤잖아요. 이거는 실제 과거 10년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매출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우리가 숫자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 지금 옵션 1, 옵션 2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이 그래프를 연장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옵션 1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지 아니면 옵션 2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혼자 계산을 좀 했어요. 여러분들과 같이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옵션 1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EPS랑 P 레이시오 곱해서 예상 주가 5년치를 쫙 뽑아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 2의 경우에는 예상되는 RPS죠. Revenue per Share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PS 레이시오, Price to Sales 레이시오를 우리가 접목을 해서 예상 주가를 앞으로 5년 동안 계산을 했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요. 토탈 레비뉴 같은 경우는 향후 5년에 레비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마켓의 전문가들이 이미 포캐스트를 해놨잖아요. 그거랑 같이 접목을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옵션 2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옵션 2의 예상 주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옵션 2가 과연 가능한 그런 예상치인지 우리가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상 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직접 계산을 한 예상 주가 나와 있고요. RPS 곱하기 PS 레이시오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수치를요. 마켓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5년치 매출의 포캐스트랑 비교를 해서 곡선을 연장해 보면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은 주가랑 매출이 거의 일직선으로 같이 나란히 같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우리가 계산한 옵션 2의 예상 주가를 접목하자마자 그 매출의 성장세랑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예상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상승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따라서 옵션 2로 우리가 구글의 예상 주가를 계산하면 그 결과는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 1으로 갑니다. 옵션 1 같은 경우는 예상 EPS를 P 레이시오랑 곱해서 향후 5년 동안의 예상 주가를 제가 뽑아봤고요. 이거를 마찬가지로요. 마켓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5년간의 매출 예상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그래프를 연장시켜 봤습니다. 그 결과는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요. 과거 10년 동안 매출의 증가세 그리고 주가의 증가세가 굉장히 일정하게 같이 갔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상 주가 만든 거랑 마켓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매출의 포캐스트를 가지고 계속 이어봐도 역시 나란히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옵션 1을 가지고 계산한 5년 후의 예상 주가, 구글의 예상 주가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Catch me if you want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구글 투자 방법은요. 맨 처음에 구글의 현 포지션을 유지하자. 저는 이미 구글의 주주고요. 가지고 있는 분량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켓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금의 비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더욱이 구글 같은 경우는 광고 수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도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렇다고 매도를 하기에는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향후에 목표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포지션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계획은요. 구글의 레비뉴 스트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자입니다. 레비뉴 스트림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기업의 매출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퍼센티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2019년을 기준으로 한 레비뉴 스트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2019년 말 현재 지금 61%의 매출이 애드온 구글의 광고 수입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글 센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 역시도 광고거든요. 13%의 매출이 여기서 발생을 하고요. 유튜브 9%인데 이것도 역시 광고죠. 클라우드가 아주 굉장히 미약합니다. 5% 정도밖에 매출에 컨트리뷰션을 못하고 있고요. 네스트라든지 구글 플레이에서 12% 정도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요. 유튜브 그리고 애드센스 같은 것도 결국은 광고 수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 현재 만들어내는 매출의 80% 이상이 광고 수입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드리고 싶은 것은 구글의 레비뉴 스트림을 꾸준히 우리가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과연 구글이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해진다면 구글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광고 수입 이외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확정이 되고 거기서 만약에 성장이 보이면 추가로 우리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저의 구글에 대한 투자 방향으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처럼 제 방송 굉장히 짧은 영상이었네요. 오늘 모처럼 일요일 저녁인데요.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 편안한 시간 가지시고요. 저도 우리 아들놈하고 오래간만에 아들, 아빠 이렇게 퀄리티 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 일요일 저녁 편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일요일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